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엄청 커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보면 국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도자가 듣는 그 조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뭐랄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시 문화 같은 걸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배경을 좀 짚어봐야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면서 시작되죠. 네, 다윗이 아버지 나하스 왕하고는 관계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 왕한테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잘 지내보자는 그런 좋은 뜻이었겠죠? 선의의 표시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한운의 신하들이 이걸 완전 삐뚤게 보는 겁니다. 아, 의심을 하는군요. 네, 이거 조문 핑계고 사실 우리 성 염탐해서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왕을 막 부추기는 거죠. 첩자를 보낸 거라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결국 한운 왕이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줍니다. 어떤 모욕이었길래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한테 수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존엄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네. 그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은 그 엉덩이 부분이 다 드러나게 잘라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거의 인격 모독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냥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상대 국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였어요. 엄청난 외교적 결례이자 사실상 도발이었죠. 다윗은 이 소식 듣고 당연히 화가 났겠고요. 분노했죠. 하지만 일단은 그 모욕당한 신하들부터 챙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일단 신하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은요? 이제 암몬 쪽에서는 아차 싶은 거죠. 아, 우리가 다윗한테 제대로 미움을 샀구나. 자기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안 거네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람 용병들을 막 사들여요. 아람 용병들이요? 네, 베드럽, 소바, 마아가, 돕사람들 여러 아람 왕국에서 용병을 고용하는데 그 수가 보병 2만에 마병까지 합치면 거의 3만 3천 명이나 됐다고 해요. 3만 3천. 엄청난데요? 그렇죠. 상당한 군사력을 돈으로 산 거죠.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요압 장군하고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요압 장군이 나서는군요. 네. 근데 요압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운 거예요. 어땠는데요? 성문 앞에는 암몬 군대가 딱 버티고 있고 성밖 들판에는 그 고용한 아람 용병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적한테 포위된 그런 형세였어요. 이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요압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이제 요압의 그 전략가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려요. 병력을 둘로 나눕니다. 아, 병력을 나눴군요. 네, 자기는 최정예 병력을 데리고 더 강해 보이는 아람 용병들을 직접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한테는 나머지 군대를 줘서 성 앞에 암몬 군대를 맡게 하는 거죠. 오, 역할 분담을 확실히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만약 내가 밀리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돕겠다. 그리고 병사들한테는 담대하자.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하게 보시는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막 독려를 합니다. 와, 전략도 있고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신앙심까지. 네,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대비와 또 신앙적인 격려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전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좀 의외인데요. 요압이 아람 군대한테 막 진격하니까 걔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네, 싸우지도 않고요. 네, 아마 요압 군대의 기세에 눌렸거나 아니면 용병이라 그런지 싸울 의지가 약했거나 그랬겠죠. 그걸 보니까 성 앞에 있던 암몬 군대도 아비새 군대한테 밀려서 성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허무하게 끝났네요, 첫 전투는.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싱겁게 이긴 거죠. 용병이라는 게 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패배 소식이 아람 연합의 약간 맹주격인 하다세셀이라는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아, 자기들이 동원한 용병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으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헬람이라는 곳에 집결시켜요. 훨씬 더 큰 군대였죠. 군사령관 이름이 소박이었고요.
야, 판이 더 커졌네요. 이번엔 다윗이 직접 나섰다고요? 네,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는지 다윗 왕이 직접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갑니다. 정면 대결이네요. 네, 아람의 대군과 이스라엘 전군이 제대로 붙은 거죠. 결과는 또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또 이겼어요? 네, 아람 군대는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잃고 심지어 총사령관 소박까지 전사합니다. 이건 뭐 거의 괴멸적인 패배죠. 정말 결정적인 승리였군요. 그렇죠. 이 패배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하다세셀 밑에 있던 아람의 여러 왕들 있잖아요. 네. 이 왕들이 다 이스라엘의 힘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고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사실상 속국이 된 거죠. 와, 암몬을 도우러 왔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네, 아람은 이제 더 이상 암몬을 도울 생각도 못하게 됐고요. 이 전쟁의 승리로 다윗 왕국의 힘이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확고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시작은 암몬과의 작은 충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람 전체를 제압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정말 사무엘하 10장을 보니까 그 한 번의 외교적인 모욕, 그 오해가 얼마나 큰 전쟁으로 번지고 또 지역의 세력 구도까지 바꿔놓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압의 전략도 그렇고 다윗의 리더십도 인상 깊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운 왕의 경우처럼요? 네, 한우는 신하들의 그 의심 가득한 어찌 보면 잘못된 해석과 조언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잖아요. 그 결과는 암몬에게 정말 파멸적이었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데 서로 다른 정보나 좀 의심스러운 조언을 듣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그 진위를 가려내고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비단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